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가장 오래 오해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믿었던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상처로 남기도 하지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한 번만 더 물어볼 걸. 이런 후회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 오래도록 쌓여있던 감정, 그리고 단 한 장의 오래된 사진으로 비로소 드러난 진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오랜만에 아버지 집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녀는 한참이나 문 앞에서 서성였다. 손은 이미 벨 위에 올라가 있었지만 쉽게 누르지 못했다. 괜히 왔나? 작게 중얼거린 말이 조용한 복도에 스며들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제대로 얼굴을 본 건 벌써 3년 전이었다. 그날도 이렇게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사소한 말다툼이었지만 결국은 서로 등을 돌린 채 말을 끊어버렸다. 그 후로는 명절에도 생일에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 지연은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 늘 무뚝뚝했고 칭찬 한마디 없었고 무언가를 잘해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은 딸을 그렇게까지 무심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지연은 믿고 있었다. 그래서 더 서운했고 그래서 더 멀어졌다. 그런데 일주일 전 동네 이웃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연 씨 아버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지연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망설이다가 결국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이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짧은 벨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하지만 낯선 소리였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조금은 더 작아진 아버지가 서 있었다. 왔냐? 그 한마디였다. 반가움도 놀람도 아닌 그저 담담한 한마디. 지연은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네.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인 채 신발을 벗었다. 집안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어딘가 더 조용하고 더 비어 보였다. 식탁 위에는 혼자 먹은 듯한 밥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지연은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액자를 발견했다. 어릴 적 가족 사진이었다. 그 속에서 어린 지연은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때는 몰랐던 표정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다. 지연은 순간 시선을 돌렸다. 괜히 가슴 한쪽이 불편해졌기 때문이었다. 밥은 먹었냐? 아버지가 등을 돌린 채 물었다. 네, 먹고 왔어요. 짧은 대답. 그 이상 이어지지 않는 대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두꺼운 시간이 가로막고 있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았지만 몸이 편하지 않았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때였다. 아버지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거 내 거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제 거요? 옛날 거 정리하다가 나왔다. 아버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상자를 지연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낡고 작은 상자. 시간이 오래 묻어있는 듯한 그 상자를 지연은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조금씩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빛이 바랜 사진 한 장이 가만히 놓여 있었다. 지연은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다. 이게 뭐지? 익숙한 장면인데 어딘가 기억과는 다른 느낌. 지연은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르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연은 사진을 손에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서 있었다. 비 오는 날 작은 우산 하나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지연은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다. 분명히 기억 속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혼자 두고 먼저 걸어가 버렸던 날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다. 비가 갑자기 쏟아졌고 학교 앞에는 우산을 가져온 부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하지만 지연의 아버지는 한참이 지나서야 나타났다. 그때 지연은 이미 젖어 있었고 그게 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었다. 늦게 온 아버지를 보며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우산을 건네고는 앞장서 걸어갔다. 지연은 그때 느꼈다. 아버지는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은 점점 아버지에게 마음을 닫았다. 그런데 지금 손에 들려있는 사진은 그 기억과 달랐다. 사진 속 아버지는 우산을 지연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고 자신은 어깨가 다 젖은 채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이 기억하지 못했던 장면 하나가 있었다. 아버지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보호하듯이. 이상하네. 지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시간을 조용히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이다. 짧은 대답.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날이요? 비 오던 날. 지연의 손이 조금 떨렸다. 그날 저 혼자 비 맞고 있었던 날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늦은 건 맞다. 조용한 인정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지연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날 병원 갔다 왔다. 지연의 눈이 살짝 커졌다. 병원이요? 내 엄마 때문에. 그 말에 지연의 숨이 잠시 멎은 듯 했다. 엄마. 그 단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피해온 이름이었다. 지연의 어머니는 지연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날의 기억도 그저 비 오는 날의 서러움으로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날의 배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날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병원에서 오래 붙잡혔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다. 젖은 아버지의 어깨, 자신을 감싸고 있는 손, 그리고 사진 속 어린 자신의 표정. 울고 있는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딘가 안심한 듯한 얼굴이었다. 왜? 지연이 입을 열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져 있었다. 원망이라기보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아버지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 그때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애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다 싶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사진을 다시 한번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기억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올랐다.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순간 사진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지연의 눈에 들어왔다. 지연은 사진을 뒤집었다. 그리고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숨이 멎은 듯 멈춰섰다.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다. 지연이 비 맞지 않게 하려고 뛰어갔다. 사진 뒷면의 짧은 문장은 지연의 가슴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흔들어 놓았다. 지연이 비 맞지 않게 하려고 뛰어갔다. 그 한 줄, 그동안 마음속에 굳어져 있던 기억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연은 사진을 쥔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앞이 어딘가 흐릿해진 것 같았다. 뛰어갔다고요?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치 그날로 다시 돌아간 듯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버스 놓치고 택시도 안 잡히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그냥 뛰었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그날 자신은 학교 앞에서 아버지를 원망하며 울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다른 애들 아빠는 다 왔는데. 그때의 감정은 너무도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듣는 이야기는 그 감정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전화 받고 정신이 없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그날의 급함과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기다릴 거 생각하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지연의 손이 사진 위에서 살짝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조금 숙였다. 이미 너 다 젖어 있더라. 그 말은 지연의 기억과 맞아떨어졌다. 비에 젖은 교복,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서러움에 터진 눈물. 그 장면은 여전히 선명했다. 울고 있길래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지연의 심장이 조금씩 조여왔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 그 이유를 지연은 그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아버지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의 병원, 불안한 상황, 그리고 늦어버린 시간. 그 모든 걸 안고 딸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는 사진을 힐끗 바라봤다. 우산 씌워주고 집에 가자 했다. 지연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녀가 기억하던 아버지는 앞장서서 걸어가던 뒷모습뿐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에는 다른 장면이 남아 있었다. 딸을 먼저 보호하려고 우산을 기울인 사람, 자신은 젖어가면서도 딸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손, 그리고 그날을 잊지 못해 사진 뒤에까지 기록해둔 마음. 왜 사진을? 지연이 겨우 입을 열었다. 왜 찍으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기억하려고.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지연의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앉았다. 그날 내가 늦은 거, 내가 울었던 거, 그리고 아버지는 잠시 멈췄다. 미안했던 거.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말로 직접 들은 건 아니었지만 사진과 짧은 기록과 그리고 지금의 고백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그때 미안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지 않았다. 오히려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싶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오해가 조금씩 아주 천천히 풀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방문 틈 사이로 아버지가 한참 서 있었던 장면. 그때는 그저 왜 저러나 싶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건 아마 말하지 못한 마음을 어떻게든 전하려던 순간이었을지도 몰랐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봤다. 예전보다 훨씬 작아진 어깨, 조금 굽은 등, 그리고 여전히 말이 적은 얼굴.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았다. 지연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한 번에 풀리기에는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그 한마디 뒤에 이어질 말이 목 끝에서 멈춰 있었다. 지연의 입술이 떨렸다.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미안해요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라고 물어야 할까? 수십 년 동안 쌓인 감정은 단 한 문장으로 꺼내기엔 너무 복잡했다. 결국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다. 거실에는 다시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지연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힘들었지. 뜻밖의 말이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네. 아버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 때문에.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다. 지연의 눈이 조금씩 흔들렸다. 그녀는 그동안 이 말을 한 번쯤은 듣고 싶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듣게 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아니에요. 반사적으로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완전히 진심은 아니었다. 지연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고 서운했던 날도 많았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 시간도 길었다. 그런데도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그저 괜찮다고 덮어버리곤 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말 못했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도 그랬다. 그 말에 지연의 시선이 다시 아버지에게 향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은 채 손을 가볍게 맞잡고 있었다. 마디가 굵어진 손,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손이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냥 지나가겠지 했다. 지연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거리감이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서툰 표현 때문이었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내 엄마 일 있고 나서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더 그랬다. 지연은 숨을 멈췄다. 너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말 안 하게 됐다. 그 말은 지연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방향이었다. 그녀는 늘 아버지가 차갑다고만 생각했다.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더 멀어졌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였다. 감정을 숨기느라 오히려 더 멀어졌던 사람. 지연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기 시작했다. 저도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였다. 저도 말 못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더 멀어질까봐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괜찮은 척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었다. 불편해서 생긴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생긴 조용한 여백 같은 것이었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다. 그날의 기억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사실 두 개가 겹쳐지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덜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버지 미워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알았다. 짧은 대답. 하지만 그 말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담담함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그게 더 마음 아팠다. 근데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보니까 말끝이 흐려졌다.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오랜 시간을 돌아 겨우 도착한 한 문장이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 있던 단단한 벽 하나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야 꺼낼 수 있는 말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기 위해서였다. 지연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이 더 컸다. 아버지. 그녀가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는 것도 어쩌면 오랜만이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많이 서운했어요.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어릴 때도 그렇고 커서도 계속 말을 이어갈수록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한 번도 제 편 안 들어주는 것 같았는지, 왜 한 번도 저한테 먼저 말 안 해주는지, 왜 항상.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저 혼자인 것 같았는지. 그 말이 끝나자 거실 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녀가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감정이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지연의 말을 듣고 있었다. 지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서 미워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었다. 많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 침묵이 지연에게는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중간에 끊지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그저 다 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연은 다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근데 사진을 한번 내려다봤다. 오늘 보니까 아버지도.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먼저 흘렀다. 힘드셨던 거죠. 그녀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이제야 도착한 이해였다.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지연의 마음을 더 깊게 흔들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 있었다. 맨날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아버지는 왜 그런지, 왜 아무 말 안 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죄송해요. 그 말은 쉽게 나온 말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을 하나씩 마주하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올린 말이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지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잠시 후 아버지는 따뜻한 물이 담긴 컵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연 앞에 내려놓았다. 그 행동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 아플 때마다 말 대신 이렇게 물 한 잔을 건네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지연은 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전해졌다. 됐다. 아버지가 짧게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뭐가요? 아버지는 지연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그 말은 책망도 후회도 아닌 그저 담담한 받아들임이었다. 지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 편안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순간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긴 시간이 조금은 짧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완전히 꺼내지 못한 말이 하나 남아 있었다. 지연은 그 말을 천천히 떠올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끝까지 말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지연은 손에 쥔 따뜻한 컵을 내려다봤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이상하게도 마음까지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말을 꺼낼 준비를 했다. 아버지, 이번에는 조금 더 차분한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마주봤다. 저 어릴 때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다. 한 번만이라도 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오랜 시간 가슴에 남아있던 것이었다. 잘했다는 말 듣고 싶었어요. 그 순간 공기가 아주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상 받았을 때도
시험 잘 봤을 때도 뭐 하나 잘하면 한 번쯤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잘했다고 말해주면 좋겠다고. 그 말은 아이였던 시절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고백이었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래서 더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담담하게 마음을 전하려 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괜찮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불안과 외로움이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랬냐? 아주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는 시선을 잠시 내렸다. 그리고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거칠고 굳은 손. 그 손으로 평생 가족을 지켜왔지만 정작 말로 표현하는 데에는 서툴렀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나는 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말 안 해도 알 줄 알았다. 지연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냥 내가 잘하는 거 보면 내가 더 말 안 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 그 말은 어딘가 서툴렀지만 그래서 더 진심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 있었다. 괜히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다. 말하면 가벼워질까봐. 그 말에 지연의 숨이 살짝 멈췄다. 그녀는 처음 알았다.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방식이 서로에게 다른 의미로 전달되면서 이렇게 긴 오해가 생겨버린 것이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해줬어야 했는데. 그 말은 늦게 꺼낸 후회였다. 지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는 지연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잘했다. 지연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그 한마디, 그녀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전해졌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이전과는 달랐다. 서운함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닿은 위로에 가까웠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거리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은 이미 멎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벽 한쪽에 걸린 시계, 조금 낡은 소파, 그리고 조용히 놓여있는 밥상. 이 집에서 아버지가 혼자 보냈을 시간들이 조금씩 느껴졌다. 혼자 계셨죠?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괜찮다. 익숙한 대답이었다. 늘 그렇게 말해왔던 사람. 지연은 이번에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괜찮으셨죠?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에 지연의 가슴이 조용히 저려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앞으로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갔다. 제가 좀 자주 올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지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냥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요. 특별한 약속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은 두 사람에게 충분히 큰 의미였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지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잠깐만요. 그녀는 거실 한쪽으로 걸어갔다. 아까 봤던 그 낡은 액자 앞에 섰다. 어릴 적 가족 사진.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액자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걸었다. 살짝 비뚤어져 있던 것을 바로잡으면서 작은 행동이었지만 어딘가 마음을 정리하는 느낌이었다. 이거, 지연이 돌아보며 말했다. 그대로 두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봤다. 이제는 지연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그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아주 조금 풀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웃음이 스쳤다. 그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시간이 조금은 열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연은 가방을 들었다. 저 이제 갈게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까지 함께 걸어갔다. 신발을 신는 동안에도 이전처럼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순간이었다. 문 앞에 서서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아버지가 바라봤다. 지연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작게 말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문이 열리고 지연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몇 걸음 걷다가 잠시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지연은 다시 앞을 향해 걸었다.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았다. 조금 늦었지만 괜찮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아직 함께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며칠 뒤 지연은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문이 열리기까지의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왔냐? 여전히 짧은 인사였지만 그 말이 이전처럼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네. 지연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 사이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고 있었다. 지연은 익숙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집 안에는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돌고 있었다. 밥 먹었어요? 지연이 먼저 물었다. 아버지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먹자. 그 말에 지연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리고 곧 부드럽게 웃었다. 네.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반찬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이어지는 짧은 대화들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거, 지연이 반찬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예전에 엄마가 자주 하던 거죠?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짧은 대답 뒤에 아주 미세하게 미소가 스쳤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웃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시간을 나누기 시작했다. 길지 않은 통화, 가끔 함께하는 식사,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같은 공간에 머무는 시간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두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채워주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연은 다시 그 사진을 꺼내 들었다. 비 오는 날 작은 우산 아래 서 있던 두 사람. 예전에는 서운함으로만 기억되던 장면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자신을 향해 기울어진 우산, 젖어있던 아버지의 어깨, 그리고 말없이 건네졌던 마음. 지연은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진작 알았으면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지.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아.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네, 아버지. 거기 있냐? 네, 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사진을 다시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벽에 걸어두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정성스럽게,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며 그 사진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다. 오히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늦게나마 닿은 증거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소중한 시작이 되어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거실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는 자주 와야지. 누군가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그 사랑을 오해한 채 살아간다. 하지만 결국 진심은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다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라도 조용히 드러나기도 한다. 그날의 사진처럼, 그리고 그 마음처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